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들어가셔서 전체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고 친구 수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고객이 차단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메시지를 보내면 보낼수록 차단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최대한 타겟팅 메시지 위주로 보내야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데이터라이즈 공동 창업자 겸 현재 CSO를 맡고 있는 박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데이터라이즈의 첫 번째 웨비나 세션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는 SK텔레콤이랑 쿠팡, 카카오에서 주로 이커머스 서비스들을 데이터 분석하고 타겟팅 메시지를 발송하고 CRM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웨비나를 가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런 많은 노하우들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CRM 마케팅 먼저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잘 아시다시피 구글이 크롬에서 2024년부터 서드파티 쿠키를 수집을 제한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he Law of Shitty Click-Through라는 말을 아시나요? 엉터리 클릭률의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어느 영역을 많이 보는지를 실제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을 했을 때 그거를 히트맵으로 그린 화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떠한 패턴이 없이 다양한 영역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금방 생각보다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 영역이 주요 컨텐츠고 이 영역은 광고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곧바로 그 패턴을 안 순간부터 광고 영역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인간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영역에 대한 패턴들을 빠르게 인식하고 더 이상 클릭하지 않는 경향들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채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고객은 필연적으로 새로움에 더 잘 반응하고 우리가 최초에 집행했던 마케팅의 효과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죠. 또한 우리가 타겟팅 대상자를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 서비스에 적합한 고객을 타겟팅할 확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타겟팅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채널만 가지고 혹은 현재 잘 동작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이 효과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채널과 새로운 소재를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유목민 전략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틱톡이나 쇼츠와 같이 지금 소셜 미디어형 광고로 새로운 채널과 소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변화가 매우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염탐하고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법을 계획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벌써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애플 사파리에서 서드파티 쿠키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불행 중 다행으로 사파리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는 애플이 ATT 정책을 내세웠고 고객을 식별하는 IDFA, 아이디에 대해서 실제 그것과 관련된 행동 데이터에 대해서 옵트인 방식으로 수집하는 걸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구글이 크롬에서 서드파티 쿠키 수집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죠. 퍼스트 파티 쿠키, 서드 파티 쿠키, 그리고 IDFA, GDPR 같은 정책들 되게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쿠키는 주로 방문자의 행동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이 고객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추정을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기타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현재는 쿠키를 이런 용도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고객이 내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내 사이트에서 직접 그 고객에 대해서 쿠키를 발급을 하면 그거를 퍼스트 파티 쿠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이트에서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페이스북 픽셀이나 GDN 그리고 뭐 모비온, 크리테오 같이 리타게팅 광고 플랫폼의 픽셀을 내 사이트에 심어두면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 픽셀을 호출하게 되고 그러면 리타게팅 광고 플랫폼에서 쿠키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걸 서드 파티 쿠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내가 어떤 언론사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내가 봤던 상품들이 여러 영역에 따라다니게 되어 있죠. 이거는 서드 파티 쿠키를 활용한 리타게팅 광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ATT 정책, IDFA 옵트인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고객에 대한 아이디를 발급하고 수집하는 정보를 기존에는 고객이 내 거 수집하지 마 라고 밝히면 그 사람들 것만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DFA 옵트인 방식은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고객이 동의를 한 거에 대해서만 수집을 해라 라고 밝히게 된 것이죠. 애플의 이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장은 앱 마케팅 시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페이스북 앱 추적 동의를 띄웠더니 전체 100명 중에 4명만 내 데이터를 가지고 가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리타게팅 채널의 효과가 별로 좋지 않게 되어서 지금 이런 IDFA를 그동안 잘 활용하고 있었던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스냅챗의 2021년 매출액이 무려 10조 가까이 떨어졌죠. 주가 역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광고비들이 그냥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애플과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즉 리타게팅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비들이 자연스럽게 키워드 광고 시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으로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웹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이 크롬의 정책, 서드파티 쿠키 수집을 제한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저 한 명에 대한 세부적인 리타게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받고 그 본 상품을 노출하는 방식이 아닌 그것과 연관되는 상품을 노출하는 게 아닌 추정된 정보를 통해서 타겟팅을 하게 됐을 경우 이 리타게팅 광고의 클릭률과 로아스가 감소하게 되겠죠. 즉 효과가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나 채널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최소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로의 검색 광고로 많은 사람들이 인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입찰자와 입찰가, 비딩 프라이스가 모두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색 광고 시장의 광고비도 많이 소진되게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사이트의 재방문율을 높여야 사이트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사이트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면 앱 마케팅 시장의 기존 대응 방법을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TT 정책으로 인해서 앱 마케팅 시장은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CPI, CPA, CPS 기준의 마케팅 방식은 이제 한계가 분명하게 생겼고요. 그런 한계를 이제 다 버리고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퍼포먼스 마케팅은 타겟팅 대상자를 하나하나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재를 어떤 거를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반응률이 높은 쪽이 무엇인지 그런 연구들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퍼스트 파티 쿠키 수집을 통해서 CRM 캠페인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는 제로 파티 데이터라는 걸 수집을 해서 유저 관심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로 파티 데이터는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이 고객에게 당신 우리 육아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자녀가 몇 살이세요? 자녀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물어보고 설문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와 연관된 상품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제로 파티 데이터 수집을 통한 유저 관심 세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크롬의 그 서드 파티 수집이 제한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앱 마케팅 시장의 움직임이 웹 마케팅 시장에도 유사하게 번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 저희는 그 4가지의 대응 방법 중에서 세 번째, 퍼스트 파티 쿠키를 수집해서 CRM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파티 쿠키가 도대체 CRM 캠페인이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얘기인가?
간단히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내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예를 들어 저희 데이터라이즈가 보유한 솔루션에 픽셀을 설치해 두면 그 고객의 쿠키 아이디를 기준으로 어떤 상품을 받고 어느 페이지까지 갔고 어느 채널로 들어왔고 그래서 주문서 페이지까지 갔는지 뭐 장바구니에 담고 이탈을 한 것인지 이런 모든 정보를 행동 데이터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이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픽셀을 통해서 회원 아이디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쿠키 아이디와 회원 아이디를 서로 매핑을 해요.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고객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매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가격 민감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정보들을 모두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는 CRM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CRM 캠페인은 매우 간단한 대원칙 중에 하나는 이미 이탈해서도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는 고객보다 최근에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한 고객들에게 타겟팅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퍼포먼스 마케팅과 실제 CRM 마케팅의 효과를 비용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PC와 CPA 비교인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페이스북에 뭐 에버리지 코스트 퍼 클릭 같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금 글로벌의 지금 시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평균 CPC가 도메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1,000원에서 크게는 뭐 3,000원, 4,000원, 심지어 5,000원까지 생기고요. 그리고 CPA, 고객이 클릭을 해서 내가 의도하는 행동,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 혹은 구매 같은 행동까지 하는 비용은 작게는 10,000원, 크게는 50,000원, 60,000원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자동화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톡 메시지를 그동안 썼던 고객들의 실제 평균 CPC와 CPA를 계산했더니 CPC는 252원, CPA는 2,334원 정도입니다. 즉 고객 한 명을 내 사이트로 끌어들이는 비용, 그리고 그 고객을 다시 구매로까지 연결시키는 비용이 퍼포먼스 마케팅보다 월등히 저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도 알겠고 퍼스트 파티 쿠키를 통해서 유저의 관심을 추정해서 타겟팅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왜 퍼포먼스 마케팅보다 상대적으로 CRM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건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내가 월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게 되면 그 1,000만 원을 충분히 소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터는 일반적으로 KPI를 매출액으로 받죠. 받은 마케팅 예산 안에서 전부 소진을 해서 매출액을 달성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역할을 다 한 것이죠. 근데 CRM 캠페인은 예산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았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소진하는 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CRM 메시지는 회원한테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수신 동의를 했거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는 고객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 주소라던가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남기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도 국내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게 되면 마케팅 수신 동의를 차단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차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보다 고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CRM 솔루션과 광고 플랫폼을 얼마나 많이 써보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광고 플랫폼의 기술력과 사용 편의성이 CRM 솔루션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CRM 솔루션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객의 누구에게 언제 어느 채널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를 담당자가 한 땀 한 땀 설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현재 페이스북만 들어가 보셔도 소재랑 랜딩 페이지만 놓고 자동화 타겟팅 그리고 뭐 로아스 최적화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니까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주고 있죠. 심지어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에는 광고 대행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CRM 쪽은 광고 대행사도 적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보다 담당자가 직접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CRM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어려운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다 알겠는데 CRM이 효과도 있고 뭔가 연결해서 타겟팅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도 다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통 고객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X축은 방문 패턴입니다. 언제 최근에 방문했는지, 어느 채널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Y축은 구매 패턴입니다. 구매를 언제 했는지, 구매를 한 번도 안 한 건지, 고이탈군인지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Z축은 이 고객의 관심입니다. 어느 상품, 어느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X축, Y축, Z축으로 다 나눠서 고객을 타겟팅하는 게 CRM의 이상적인 방향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구현해내고 담당자가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접근에서는 딱 요 두 가지 차트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퍼널 차트, 두 번째는 회원을 방문과 구매로 나눈 차트를 말합니다. 퍼널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죠? 퍼널 차트는 고객이 들어와서 상품을 보고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서로 가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각 단계별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탈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비율이 낮으면 장바구니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게 거의 지금은 공식화처럼 되어 있죠. 참고로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사이트의 각 퍼널 단계별 전환율이 시장 대비 비교했을 때 높은지 낮은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100m 달리기를 1초에 뛸 수가 없겠죠. 분명히 9초라는 세계 신기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그 9초까지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목표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퍼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비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원 방문 구매 세그먼트는 바로 이러한 차트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회원에 대해서 최근에 언제 방문했는지 그리고 구매 횟수와 구매 주기를 판단했을 때 미구매자인지 첫 구매자 고이탈군인지 재구매자 고이탈군인지를 나눈 차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우리 회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를 차트로 그려보면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 높다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계속해서 진해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회원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 일주일 이내에 방문한, 재방문율이 높으면 최근 일주일 이내에 방문한 사람이 많을 거고 그리고 구매를 많이 한다면 미구매자나 고이탈군보다 첫 구매자, 재구매자, 최근에 구매한 고객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만 계속해서 보시면 돼요. CRM을 하실 때. 그렇게 되면 크게는 네 가지의 큰 줄기의 CRM 캠페인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실제로 퍼널을 기준으로 어디서 많이 이탈되는지를 보고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회원 가입을 했지만 한 번도 구매하지 않는 유저에게 CRM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쇼핑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회원 가입 먼저 하고 구매할 거를 찾지 않습니다. 구매할 게 생기면 그때 회원 가입을 하죠. 이건 데이터로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 유저 중에 한 번도 구매하지 않는 유저는 간단한 너치만으로도 구매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구매자인데 오랫동안 두 번째 구매를 하지 않는 유저에 대해서 두 번째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커머스에서는 첫 번째 구매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품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30일 이내에 두 번째 구매를 하지 않으면 첫 구매자 고이탈군에 해당됐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31일, 32일 이렇게 지났는데도 구매를 안 했을 때는 그들에게 넛지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 이상 구매한 고객 중에서 고이탈군, 이 고이탈군에게 타겟팅을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꾸준히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의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세요. 최근에 구매한 지 15일이 지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런데 사람마다 구매하는 패턴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월급이 들어왔을 때마다 무신사에 들어가서 옷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약간 옷을 사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절이 바뀔 때 세 달에 한 번씩 가끔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자의 고이탈군을 판단할 때는 각 개인별, 회원 개인별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이탈률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데이터라이즈에는 해당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CRM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1차적으로 고객에 대한 리텐션을 끌어올리시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한 뒤에 그 다음 나갈 부분이 뭐냐면 바로 Z축, 고객의 관심 상품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이트의 상품 수가 뭐 적은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상품 수가 1000개면 예를 들어 유저 한 명에게 서로 그 상품 개개인별로 메시지를 다 매핑해서 보내려고 한다면 마케터랑 디자이너가 그걸 수작업을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관심 상품 타겟팅을 하려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미지와 문구를 전부 채워서 발송을 하는 방식이죠.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은 해당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온사이트 배너로는 고객님 이런 상품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라고 상품명과 주요 키워드와 소셜 프루프 정보를 넣어서 추천을 하게 되고 고객이 사이트에 있다가 이탈을 하더라도 친구통 메시지에 상품 이미지에다가 세일 정보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 가격, 판매 가격 그리고 소셜 프루프 정보까지 자동으로 담아서 그 상품을 관심 있게 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타겟팅 발송이 됩니다.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담당자는 딱 하나만 작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거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빨리 뭔가 관심자들한테 메시지를 쏴서 재고를 떨구고 싶다. 그러면 상품 가격만 변동하시면 다음날 관심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다른 세팅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Z축, 관심 상품과 관심 카테고리로 타겟팅을 하시려면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서 쭉 말씀드린 방식들을 다 진행을 하실 때 반드시 요 네 가지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과 달리 CRM은 되게 많은 제약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회원에게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회원 수를 계속해서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방문했을 때 이 고객이 한 번도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지 않는 유저라면 비회원 유저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비회원 유저에게 회원 가입 혜택을 보여줌으로써 회원 가입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방식인데 마케팅 수신 동의와 카카오톡 채널 친구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미수신 유저라면 수신 동의를 했을 때 혜택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마케팅 수신 동의자 풀을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데이터라이즈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통 메시지를 보내면 친구인 유저에게만 메시지가 가고 친구가 아닌 유저에게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도달되지 않는 고객이 사이트에 재방문하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 맺으세요 라는 온사이트 배너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을 병행해서 진행하면 회원 수도 늘리고 마케팅 수신 동의자도 늘리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동보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요새 많이 쓰시죠.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들어가셔서 뭐 캐러셀 형태건 뭐 와이드형 형태건 전체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고객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차단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 없는 메시지를 보내면 보낼수록 차단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타겟팅 메시지 위주로 보내야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CRM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고민을 안 하고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고객사가 현재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6개의 고객사를 상대로 정확하게 A/B 테스트 효과를 분석했을 때 평균 매출액이 온사이트 캠페인만 썼을 경우에는 8%가 상승했고요. 메시지 캠페인까지 병행할 경우 15%, 20%까지도 매출액을 높이는 것을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